안녕하세요. 중경 사는 미니입니다. 오늘은 중경시 합천구에 위치한 띠아위청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조호성이라고 발음되는 이곳은 역사적으로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1259년 몽골군이 이곳에 침략해 온 이후에 36년간 저항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몽골의 칸이었던 몽케칸은 이곳에 친정했다가 부상을 입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 정벌에 나섰던 칸의 동생이 후계 문제 때문에 급거 귀국을 하게 되면서 유럽 정벌이 늦춰졌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이 몽골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바꾼 항전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A로 표시한 관광 안내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F로 표시한 곳에서 관광을 시작하거나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길은 너무 멀고 셔틀버스는 지난번에 한번 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B 위치에 차를 주차하고 뒤로 표시한 기생문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매표소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대략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계속 오르막길이어서 걸린 시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산책로로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공기도 꽤 좋고요. 여기서부터는 정식으로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게 됩니다. 입장권은 RMB 60원인데요. 한국 돈으로는 약 13,000원 정도 됩니다. 합천구 주민, 산동성 주민, 티벳 창두시 요재현, 중경의 수사년, 몽고, 마카오, 대만 동포들은 신분증명을 할 경우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산동성 등 기타 지역은 무료로 해주면서 중경 내 기타 지역 시민들은 무료로 왜 안 해주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했고요. 친구가 대신 내주었습니다. 이곳의 개장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저는 야간 입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야간에 불 켜놓으면 엄청 멋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워낙 넓고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아마도 안전 문제 때문에 야간 입장을 허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입장할 때는 안면 인식 스캐너에 얼굴을 스캔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관광지나 공공시설에는 이렇게 안면 인식 스캐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장하고 나서도 또 다시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올라서 기생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생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내려다본 합천 시내 풍경은 참 평화롭고 예뻤습니다. 파란 하늘과 녹색 숲의 조화, 그 사이에 낀 도시의 풍경, 그리고 구름이 참 멋졌어요. 이런 멋진 풍경을 전쟁을 벌였던 36년간은 아무도 즐기지 못했겠죠? 여기가 기생문입니다. 기생문은 성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마병들이 밖으로 나와서 게릴라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문이라 이름을 붙였다고는 하는데 한자 자체는 말탈 기자가 아니라 기할 기자를 씁니다. 문 자체가 외곽에 있어서 그런지 문 자체는 그렇게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또 한참 걸어 들어가야 드디어 성의 실제 관광지, 그러니까 그때의 중심지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선관을 시작해 볼까요? 조성 내에는 14개의 연못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연못이 바로 이 대천지입니다. 사료에 의하면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큰 고기와 자라 등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 근처는 조성 내에서는 저지대에 속하고 면적도 꽤 넓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데 꼬마의 포즈가 너무 귀엽고 재밌네요.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들은 원래는 단순한 민가였는데 조호성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민가를 수용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기념품 상점이나 식당, 카페 같은 곳으로의 이용은 어렵고 그냥 창고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연골차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이쪽으로 등산하세요라는 간판이 보이네요. 그 옆길을 따라 또 다시 이렇게 구불구불 돌계단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계단을 오르니 경비초소 같은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맵초소였을 수도 있고 경비초소였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할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모르는 용도가 따로 있겠죠? 제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네요. 중국에서는 보통 관우가 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관우라고 하지 않고 관공이라고 합니다. 바위에 관우상이 조각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절대로 계단 오르느라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다시 수없이 많은 계단을 걸어서 왕견 공덕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어로는 왕젠 찌공파이라고 써 있는데 찌공파이는 한국어 발음으로는 기공패가 되는데 역시 한국어로는 공덕비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공덕비라고 했는데 비석은 보이지 않고 아주 커다란 바위를 절개해서 불상을 새겨놓은 것만 볼 수 있었어요. 왕견이 조어성의 책임자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몽케칸에게 부상을 입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임자가 왕견을 기리기 위해서 공덕비를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조어성이 몽골의 수중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몽골군은 자신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새겨진 공덕비를 없애고 바위에 불상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시 한족들은 이 뒤편에 그의 공적을 기리는 문구를 몰래 새겨 넣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공덕비 자체는 지금 볼 수 없고 이렇게 마애불상 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사각형 모양으로 패인 구멍들이 보이시죠? 이것은 문화대혁명의 흔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불상의 얼굴을 파내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그 사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놓기 위해 판 구멍은 다른 지역의 역사 유적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같이 갔던 친구가 이 바위를 가리키며 방아자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전부 패인 곳에 곡식들을 넣고 도넛 형태의 돌을 굴려서 찢는 거죠. 직진 방향으로는 관광객 진입 금지라고 표시해 두어서 왼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을 따라 길이 나 있는데요. 아마도 연락로였거나 군사들이 이동하는 경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조어선 입장권에도 있는 호곡문이라는 문이 나오고요. 호곡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조어선의 핵심 지역이 나옵니다. 이 길은 강을 따라 쭉 이어져 있는데 그냥 보면 바로 강변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변에서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심해서 마치 낭떠러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보이는 강은 가른강이라고 합니다. 합천은 세 개의 강이 합쳐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조어성을 끼고 세 줄기의 강이 가른강으로 합쳐져서 중경 시내까지 흐르고 중경에서 장강과 합쳐져서 상해까지 흐릅니다. 이 좁은 길을 따라 기암절벽들이 병풍처럼 서 있고 길을 만들기도 어려워 보이는 절벽에 글자들을 많이 새겨놨습니다. What's your head? 라고 써있는데 영어가 짧은 제 눈에는 너의 머리를 봐라! 처럼 보여서 내 머리를 어떻게 이 길에 서 있는 기암절벽에는 계속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청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위에 구멍이 또 파져 있는데 좀 전에 왕견 공덕비 소개해드리며 말씀드렸던 문화대혁명 시절의 판문곡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전쟁 때 문이 아닌 곳으로 오르내리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파놓은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렌지를 파는 아저씨가 보이는데 왜 하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곳에 자리를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왼쪽 안내판에 지금까지 계속 보셨던 기암절벽의 글자들이 청나라 건륭제 때 새겨졌다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드디어 호곡문이 보이네요. 아주머니 두 분이서 우리가 옮겨 나갈 수 있냐고 물으시네요. 그래도 나름 이번에 세 번째 방문이라고 마치 제가 현지인인 것처럼 대답해 드렸습니다. 请问你们这儿能出去吗？可以啊，可以是可以，就是坐车上来的那个地方。哦，也可以，只是比较
就是可以是可以，但是路不太好吧？哦，但是一直都是下坡了，我们下去的话是吧？也没有啊，就是你在哪？基本上是下坡的比较多一点，上来的但是他们说巴士车。就是那个游客中心吗？游客中心不是车坐上来的那个地方吗？下车的坐上来的下车的地方啊。对对。也可以去，但是从那边要再上去一点，再那边下去吧，好像。哦。但是我觉得在上面就是那边过去更经典了。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국문은 조호성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장권에도 호국문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좀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성벽의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이 가이드 분도 이 성벽이 안쪽 체질과 두께를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이나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벽은 엄청 두껍지만 문은 되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적군이 침입해 들어올 때 한꺼번에 많은 병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요. 문 바깥은 급경사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적군이 문으로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을 쌓아놓은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계병이 밖을 볼 수 있도록 들쑥날쑥 쌓아놓은 것 이외에도 군사들의 몸은 보호하고 적에게 화살을 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저희한테 길을 물어봤던 아줌마들이 보이네요. 결국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안쪽 길로 가시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았네요.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올려드릴게요.